당신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시험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햇빛이 기울어 들어오는 회의실 한가운데 은빛 머리를 단정히 말아 올린 여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주 앉은 은행원 아리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눈을 내리깔았어요. 손등 위로 전해지는 따뜻한 압력 여회장이 두 손으로 아린의 손을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벽 같은 권위로만 보였던 그녀의 어깨가 지금은 한없이 작고 떨려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끝없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은 정막이 내려앉은 듯 고요했어요. 아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불려왔는지, 왜 여회장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지,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천천히 서서히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회장이 입을 여는 그 짧은 숨결에서 아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건설그룹 본사 회장실 넓은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43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도심은 마치 작은 모형처럼 보였어요. 책상 앞에 앉은 한서정은 서류에 서명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67의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40년 가까이 건설업계를 이끌어온 그녀의 손에는 펜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흰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값비싼 정장 차림새는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 태민이 건넨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땡게 맴돌았거든요. 서정은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서정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조여왔죠. 아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태민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오직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민이 덧붙인 말들이 서정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다만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보육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정의 손에 쥔 수저가 살짝 떨렸습니다. 국물이 조금 튀었지만 태민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서정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정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화려한 도심 풍경이었지만 서정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만 선명했거든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26살의 서정은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는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정이 떨어뜨린 책을 주우며 미소 지었죠. 건축학 책을 읽는 여학생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서정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꿈꿨죠.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함께 집을 설계하자고 속삭였어요.
서정은 그때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대를 이어온 명문가였고 재산도 어마어마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죠. 반면 서정은 경기도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 수업에 들어가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건 결혼 이야기가 오간 직후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그날을 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명동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서정은 그날을 위해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새 옷을 샀죠.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축됐습니다. 샹들리에가 너무 화려했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너무 고급스러웠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값비싼 보석을 걸친 채 서정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서정은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홍차를 한 모금 마신 그의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배경이에요. 아버님 직업이 공장 노동자라고 들었어요. 서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그의 아버지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며 무심하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젊을 땐 사랑이 전부인 줄 알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배경이 다르면 결국 불행해져.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아. 서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호텔을 나왔어요. 거리에 나와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죠. 한강변을 따라 2시간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발 뒤꿈치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그는 서정을 찾아왔습니다. 약속도 없이 서정의 원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미안함과 회피가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는 현관문 앞에 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미안해. 나는 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회사도 집안도 모두 가족이 만들어준 거니까. 서정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날 수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 달 뒤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약혼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서정은 신문사회면에서 그 소식을 봤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사진 속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니, 최소한 그렇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죠. 서정은 그 신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찢어지지도 않았어요. 서정은 그 이후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 건축학을 전공했고 작은 건설사에 입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남자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현장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여름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고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30살의 서정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건설사 중견 간부였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 존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서정의 배경을 문제 삼지 않았죠. 오히려 서정의 능력을 인정해줬어요. 서정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
태민이 태어났죠.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를 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밤마다 아기 침대 옆에 앉아 태민의 얼굴을 한없이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자는 동안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까지 모든 게 소중했어요. 서정은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5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비 오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오다가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와 충돌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죠. 장례식장에서 서정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태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올려다봤죠. 서정은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지켜야 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키워야 해. 그 이후 서정의 인생은 오직 일과 아들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욱 냉철하고 철저한 리더가 됐어요. 동료들은 서정을 어른 같다고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현장을 누볐습니다. 태민은 어린이집과 학원을 전전했지만 서정은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다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태민에게 집중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주말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만들었죠. 서정은 실력으로 임원이 됐고 45살에 대한건설그룹을 인수했습니다.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서정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현장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업계 상위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됐죠. 태민은 반듯하게 자라줬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정은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따뜻한 태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서정은 안도했어요. 잘 키운 거야. 하지만 어제 태민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서정의 가슴 속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서정은 자신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없는 여자가 겪어야 하는 냉대와 무시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동시에 그런 배경 차이가 결국 사랑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서정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반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배경이 다르면 결국 깨진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옳았던 걸까?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신이 겪은 아픔을 아들에게 물려줄 순 없었어요. 태민만은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시간입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룹 총수의 며느리 자리를 노리는 걸까?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서정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엔 절대 승낙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며
서정은 다시 한번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은 평소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정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 아이가 정말 태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요. 오후 6시 서정의 차는 강남 한복판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는 꽉 막혀 있었어요. 서정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회의와 서류 결제로 보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태민이 한 말로 가득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서정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기 은행 앞에서 사람이 쓰러진 것 같습니다. 서정은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신호등 건너편 은행 앞 인도에서 노인 한 분이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있었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과와 배가 인도 위로 굴러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망설였죠. 은행 안 직원들도 유리문 너머로 상황을 보며 서로 눈치만 봤어요. 서정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은행 안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은행 직원복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주저없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구두굽이 높았지만 걸음은 빨랐어요.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직원은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한 행인이 황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여직원은 노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숨을 쉬기 편하게 해주려는 거였죠.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분명 응급처치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노인의 머리 밑에 자신의 가방을 받쳐줬습니다. 명품 가방이었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분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담요나 겉옷 같은 거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은행 안에 있던 직원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생수병을 들고 나왔고 다른 한 명은 사무실에 있던 담요를 가져왔어요. 여직원은 담요를 노인의 몸에 덮어줬습니다. 가을 저녁이라 날씨가 쌀쌀했거든요. 세심한 배려였죠. 괜찮으세요. 금방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치 생명줄을 잡은 것처럼요. 서정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신호등은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서정의 시선은 여전히 그 여직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직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지시했습니다. 차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 누가 좀 비켜달라고 해주세요. 구급차가 들어와야 해요. 한 남성이 달려가서 차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차들이 비켜났어요. 여직원은 노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고 호흡을 살폈어요. 저 정도면 응급처치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서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침착함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까지.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직원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들리세요? 구급차 왔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직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 2명이 황급히 내렸어요. 여직원은 자리를 비켜주면서도 노인의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응급구조사들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3시 반쯤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희미하게 있으시고요.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에요. 당뇨 약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고 간결한 설명이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들것에 옮겼어요. 여직원은 옆에서 노인의 손을 계속 잡아줬습니다.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까지요. 마지막으로 노인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그제야 여직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풀린 듯 보였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나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나와서 여직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직원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사과와 배를 주워 모았어요. 노인의 장바구니 옆에 조심스럽게 담았죠. 서정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여직원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출발해요.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눈에는 여전히 그 여직원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무릎 꿇고 노인을 돌보던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히 지시하던 모습, 마지막까지 노인의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요. 서정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며느리, 내겐 필요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운전기사가 놀라서 룸미러를 통해 서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이미 시선을 창밖으로 돌린 뒤였어요. 차가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은행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은행 강남중앙지점. 서정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서정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그 여직원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 다른 사람을 돌보는 따뜻함, 침착하게 상황을 이끄는 리더십, 그 모든 게 짧은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서정은 홍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문득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문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던 26살의 자신. 호텔 라운지를 나와 혼자 한강변을 걸었던 그날 밤이요. 그때의 자신은 너무 작았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늘 본 그 여직원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망설일 때 단 한 명만 행동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죠. 그 모습이 서정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저렇게 당당했다면,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다면,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면.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본 그 여직원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하나은행 강남중앙지점 관련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직원 명단도 포함해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며느리 후보를 미행하듯 조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았어요. 태민이 알면 실망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저 여직원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요. 오늘 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겉모습일 뿐인지를요. 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의심과 호기심 사이 어딘가에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과 기대 사이였습니다. 혹시 저 여직원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태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실망하게 된다면, 기대했다가 배신당한다면, 그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면, 서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직접 확인해야 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비서가 준비한 자료를 받았어요. 하나은행 강남중앙지점의 직원 명단이었죠. 하지만 서정은 그 자료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매일 망설였어요. 이건 옳지 않아. 태민을 믿어야 해.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날 본 여직원이 누구인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정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민이 오늘 저녁에 들른다고 했거든요. 서정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정성껏 끓였죠. 6시 반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서정은 현관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태민은 서정을 꼭 안아줬습니다. 서정은 아들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정이 갈비찜을 태민의 접시에 덜어줬어요. 태민은 한 입 베어 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죠. 역시 어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많이 먹어. 요즘 많이 바쁘지. 네, 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태민은 밝은 얼굴로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결혼 이야기를 꺼낼까 조마조마했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사람 있잖아요. 서정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민을 바라봤어요. 응, 기억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요. 태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번 화면을 넘기더니 서정에게 건넸어요.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였죠.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요. 그 순간 서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살짝 떨렸어요. 저 얼굴, 저 사람. 사진 속 여성은 바로 사흘 전 은행 앞에서 봤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노인을 살렸던 그 여직원이요. 틀림없었어요.
그날 무릎 꿇고 노인을 돌보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정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이런 우연이 있을까? 수백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그것도 자신이 우연히 목격한 그 사람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 걸 알아챈 거였죠. 서정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서정은 다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날 본 그 여직원이 맞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아린이요. 하나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은행. 서정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남중앙지점. 맞았어요.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서정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민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쁘네. 서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사흘 전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저없이 노인에게 달려갔던 모습, 차분하게 응급처치를 했던 모습, 마지막까지 노인의 손을 잡아줬던 모습이요. 아린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저를 만났을 때도 제가 감기로 아파서 약국을 찾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같이 있어주면서 돌봐줬어요. 태민은 계속 아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은행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주 주말이면 보육원 봉사를 간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아린이가 말해줬어요. 힘들 땐 하늘을 보라고요. 아무리 큰 건물도 하늘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서정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네. 6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었대요. 친척도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어요. 서정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아린의 미소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 미소 뒤에 숨은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걸 이겨낸 강인함이 보였습니다.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날 본 모습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망하게 된다면, 태민의 행복을 막아야 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시간을 좀 줘.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태민이 돌아간 뒤 서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서정은 휴대폰을 꺼내 태민이 보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지아린, 29살. 하나은행 강남중앙지점 근무. 서정은 사진 속 아린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온 사람의 외로움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이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명문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26살. 그때의 자신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어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반면 아리는 진짜 혼자였어요. 하지만 아리는 더 힘든 환경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았죠. 서정이 하지 못했던 것을 아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비서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어요. 이제는 열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열어봐야 했어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직원 명단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지아린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입사 5년차 성실한 근무 태도, 고객 만족도 최상위권.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린의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서정은 자료를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호기심에서 기대로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서정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험해 보기로요. 아린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흘 전 본 모습이 일회성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인지를 알아야 했어요. 서정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현장에서 일할 때 입던 낡은 옷들이 있었어요. 색바랜 점퍼와 낡은 바지, 해진 운동화까지. 서정은 그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은행에 가면 아무도 자신을 회장으로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저 평범한 노인 고객으로만 보이겠죠. 변장해서 가야겠어. 그리고 진짜 모습을 봐야 해. 그 아이가 정말 배경이나 겉모습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하는지를요. 서정은 옷을 다시 옷장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기로요.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그리고 아린이 정말 태민의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기로요. 가슴 한쪽은 기대로, 다른 한쪽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30년 전 현장에서 일할 때 입던 옷이었죠. 색이 바래서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바지도 낡았고 운동화도 닳아 있었어요. 평소 단정하게 묶던 머리는 풀어 헝클어뜨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만 선명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습이면 아무도 대한건설그룹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이겠죠. 서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청가방이었어요.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오래된 통장을 가져왔어요. 서정은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서정을 평범한 노인 손님으로 대했어요. 서정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변장이 성공한 거였죠. 하나은행 강남중앙지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정은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직원 몇 명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정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든 번호표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서정의 번호가 떴습니다. 3번 창구였어요. 서정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아린이었어요.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아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서정을 바라봤어요. 서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돈 좀 찾으려고요. 네, 통장 주세요. 서정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도장도 함께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도장이 어디 갔지? 분명히 넣었는데. 아리는 책상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으세요. 아, 그래. 여기 있었네. 서정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됐어요. 서정은 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찾으면 되지?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5만 원. 아니, 10만 원. 얼마였더라? 서정은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아린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그래, 10만 원. 10만 원 찾을래. 네,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서정은 비밀번호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어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기억나세요? 뭐였더라? 1234. 아니, 2345. 서정은 일부러 틀린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오류 소리가 났어요. 서정은 당황한 척 했습니다. 아이고, 틀렸네. 뭐였더라? 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정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자주 쓰는 번호 있으세요? 생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거요. 생일. 그래, 생일이었어. 서정은 이번엔 제대로 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확인 소리가 났어요. 아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창구로 돌아온 아리는 통장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꺼내 세기 시작했어요. 서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린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10만 원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린이 돈을 건넸습니다. 서정은 돈을 받아 천천히 세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린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맞아. 10만 원 맞지?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얼마 찾으려고 했더라. 서정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치매 증상을 연기하는 거였어요. 아리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10만 원 찾으셨어요. 지금 손에 들고 계세요. 아, 그래. 10만 원. 서정은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지? 통장이에요. 어르신 통장. 아린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정은 아린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계세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의 개인 상황을 묻는 건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린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혼자 살아. 가족분은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자주 못 봐.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아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서정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돈 잘 챙기시고요. 길 조심하시고요. 아린은 서정이 일어서자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정이 문 쪽으로 가는 걸 지켜봤어요. 서정이 문을 나설 때까지 계속 바라봤습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정은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같은 질문에 계속 대답해주던 모습,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눈빛,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던 따뜻함,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서정은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저 아이는 진짜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낡은 옷을 입고 변장했습니다. 아린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방문 때의 태도가 진짜인지 아니면 우연히 좋은 날이었던 건지를요. 오후 2시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서정은 구석 의자에 앉아 아린을 지켜봤습니다. 아린은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한 노인이 뛰어들어왔어요. 일흔 줄쯤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노인은 대기번호도 뽑지 않고 아린의 창구로 곧장 갔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급해요. 노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돈을 찾아야 해요. 2천만 원. 지금 당장이요. 노인은 통장을 꺼내 창구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어요. 아린은 통장을 집어들며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어디에 쓰실 돈이세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대요. 지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다 압류된대요. 아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정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부드러움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경계심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직감한 거였죠. 아린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화 지금도 연결되어 있으세요? 네, 끊지 말라고 했어요. 끊으면 큰일 난대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선임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어요. 선임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린은 다시 창구로 돌아와 노인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본사에 확인해 볼게요. 정말 압류건이 있는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 돼요. 빨리 해야 한다고요. 늦으면 다 압류된대요. 노인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혹시 목마르시죠? 물 한 잔 드릴게요. 아린은 일어나서 정수기로 갔습니다. 천천히 물을 따르고 천천히 돌아왔어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였습니다. 노인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마시세요. 진정하시고요. 서정은 아린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노인을 안심시키면서도 시간을 벌고 있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사무실에서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복 차림이었지만 서정은 알아봤습니다. 걸음걸이와 눈빛이 달랐거든요. 경찰 한 명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하신 분이 검찰청 소속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했어요. 성함과 소속을 여쭤보셨나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급하다고 해서요. 경찰은 노인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전화는 곧바로 끊어졌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속은 건가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은행 직원분이 빨리 알아채셔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노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린이 재빨리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앉혔어요. 괜찮으세요? 다행히 돈은 안전해요. 한 푼도 잃지 않으셨어요. 아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줬어요. 노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런 전화 또 올 수 있으니까요. 노인은 계속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린은 노인이 완전히 진정할 때까지 옆에서 함께 있었어요. 물을 더 따라주고 휴지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서정은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린의 침착함과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고 떠났습니다. 노인도 아린에게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섰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아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아린은 진짜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진심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저 아이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아는구나. 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태민에게 연락해요. 다음 주말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자고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서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정의 얼굴에 오랜만에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거든요. 같은 날 오후 5시 은행 지점장실에서 최상길은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이번 달 안에 본사 부장 승진이 확정될 예정이었어요. 25년 은행 생활의 결실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조바심도 컸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해야 할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고액 예치 고객의 특별 우대 서류였습니다. 최상길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5시 반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건이었어요. 최상길은 서류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꼼꼼히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에 본사 임원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승진을 앞두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10억 원 예치 고객이었어요. 금리 우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길은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어요. 두 번째 서류, 5억 원 예치 고객. 이것도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20억 원 예치 고객 이영호.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VIP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이었죠. 최상길은 서류를 넘기며 중요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면제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상길은 그냥 지나쳤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도장을 찍고 결제 완료 표시를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최상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 본사에 보고하고 저녁 약속에 가면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최상길의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어요. 본사 감사팀장이었습니다. 최상길은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지점장, 지금 당장 본사로 올라오세요. 이영우 회장 건 때문에요. 최상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영우 회장 건이요. 무슨 문제라도 수수료 면제 항목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손실이에요. 당장 올라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상길은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그 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였어요. 승진은 고사하고 징계감이었습니다. 최상길은 황급히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이영우 회장 건을 찾았어요. 서류를 펼치고 수수료 항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수수료 면제 범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본래는 일부 항목만 면제인데 전체 면제로 되어 있었어요. 최상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실수였어요. 그것도 결제권자인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작성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아린. 하지만 최종 결제는 최상길이 한 거였습니다. 최상길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25년을 일해온 결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어요. 최악의 경우 좌천될 수도 있었죠. 1시간 동안 최상길은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까?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5년을 일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모두 이승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류 작성자는 지아린이다. 아린이 잘못 작성한 거라고 하면 어떨까? 최상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양심이 찔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유혹이 속삭였어요. 아린은 입사 5년 차였습니다. 책임을 물어도 경고나 감봉 정도였죠. 하지만 자신은 달랐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경력도 길었습니다.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어요. 최상길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작성자란에 아린의 이름이 선명했어요. 결제란에는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요. 최상길은 생각했습니다. 결제자가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 작성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 어떨까? 최상길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했어요. 오후 2시 최상길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줄일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승진과 입지만 가득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어요. 최 지점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5년 경력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안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서명이 있잖아요. 당신이 최종 결제했어요. 그게 서류가 워낙 많아서요. 작성자를 믿고 결제했습니다. 작성자요. 네. 지아린 행원이 작성했습니다. 제가 믿고 맡긴 건데요. 최상길의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번 시작하자 계속 이어졌어요. 평소에 꼼꼼한 직원이라 믿었는데 이번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종 책임은 결제자한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작성 단계에서의 오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상길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승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은행으로 돌아온 최상길은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양심이 찔렸지만 이미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최상길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린을 호출하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계획을 세워야 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린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까? 창구에서 아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고객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곧 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요. 다음 날 오전 11시, 아린은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행원, 잠깐 회의실로 올라와요. 최상길 지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아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상길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부르셨어요, 지점장님. 앉아요. 최상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최상길은 서류 하나를 아린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아리는 서류를 봤습니다. 이영우 회장의 VIP 우대 서류였어요. 일주일 전에 작성한 건이었죠. 네, 제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제대로 확인했어요. 네. 본사 양식에 맞춰서 작성했습니다. 최상길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봐요. 수수료 면제 항목. 이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아리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수수료 면제 범위가 잘못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작성했나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여기 당신 이름 있잖아요. 최상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리는 서류를 계속 봤어요. 분명히 자신이 작성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연간 2천만 원 손실이에요. 2천만 원. 최상길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아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제 라인에 없었습니다. 최종 확인은 지점장님께서 뭐라고요? 최상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가 작성하긴 했지만 결제는 지점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작성자일 뿐이고요.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상 결제권자가 최종 확인을 하시는 거니까요.
최상길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지행원, 당신 은행 생활 5년 했죠. 이 정도 서류도 제대로 못 작성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최상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작성자입니다. 실수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결재권자도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들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린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상길은 책상에 손을 짚고 아린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본사에 보고서 올릴 때 당신이 단독으로 잘못했다고 쓸게요. 이해 있어요. 그건 억울합니다. 저는 결제 라인에도 없었고요. 없었다고요. 그럼 이 서류는 누가 작성했어요? 저요. 하지만 그럼 됐어요. 작성자 책임이에요. 최상길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아린을 쳐다봤어요. 본사에서 이미 문제 삼고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요. 당신이 작성했으니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부당하다고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는 게 부당해요. 제가 한 일은 맞지만 저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결제 시스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작성자의 실수를 걸러내기 위해서잖아요. 당신 지금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제를 하신 분도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만해요. 더 말하면 업무 태만으로도 문제 삼을 거예요. 승진 심사도 앞두고 있죠. 이런 태도로는 힘들 거예요. 최상길의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책임으로 만들려는 건 부당했죠. 나가봐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사과문 작성해서 제출해요. 사과문이요. 네. 본사에 올릴 거예요. 당신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으로요. 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동료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밖에서 서정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태민에게 줄 서류를 전달하러 아린의 은행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우연이었죠. 서정은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문득 아린이 떠올라서였습니다. 2층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아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서정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요. 서정은 은행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복도로 갔어요. 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서정은 모퉁이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정은 회의실 문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최상길이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서정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방금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린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저 지점장 때문에요.
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렇게 좋은 아이를 누가 감히 괴롭히는 거지. 서정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아린을 찾았어요. 아린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미소는 어색했어요.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서정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은행 지점장 이름 좀 알아봐요. 최상길이라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저 아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건 싫었습니다. 보호해줘야 했어요. 아직 며느리도 아니지만 이미 서정의 마음속에서 아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서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은행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구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아린도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뒤척였거든요. 그때 은행 입구가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옷감의 광택부터 남달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손에 든 가방도 명품이었죠.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당당하고 기품이 있었어요. 마치 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시선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여성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행 내부를 훑었어요. 그리고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최상길 지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안내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지점장님 일정을 확인해야. 아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예약은 필요 없어요. 안내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VIP 손님이라도 예약 없이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지점장님은 지금 업무 중이셔서 제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대한건설그룹 회장 한서정이라고요. 안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볼펜이 떨어질 뻔했어요. 대한건설그룹, 은행의 최대 거래처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금을 맡기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그룹의 회장이 직접 방문한 거였습니다. 더구나 사전 연락도 없이요. 잠깐만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내 직원은 황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한건설그룹 회장이라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린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로비 쪽을 봤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치매 노인으로 변장했던 그 손님. 아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2층 사무실에서 최상길이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정장 재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였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가득했죠. 로비로 내려와 서정을 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최상길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점장실로 안내해 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정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최상길은 서정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정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최상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서정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영우 회장 건 알고 계시죠? 최상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네. 그건 제가 이미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작성자인 지아린 행원의 단독 실수라고 했더군요. 네. 서류 작성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서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제 로그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결제 시스템 기록입니다. 최종 결제자는 당신이에요. 서명도 있고요. 하지만 작성은 지 행원이 작성자가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결제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최종 확인은 결제권자의 책임이에요. 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상길은 말문이 막혔어요. 더구나 이 서류, 당신이 제대로 확인했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오류예요. 수수료 면제 범위가 이렇게 크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결제했습니까? 그게 서류가 많아서요. 많아서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25년 경력의 지점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요. 최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지아린 행원의 인사 기록입니다. 입사 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고객 만족도 최상위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죠. 서정은 최상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런 직원이 갑자기 이런 실수를 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혼자 지게 만들었다. 이게 당신이 한 일입니다. 최상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서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더 급하게 서류를 처리했고 확인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어린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 행원이 단독으로 잘못했다고 했죠.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봤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지 행원을 협박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승진 심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죠. 최상길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지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은행원 자격도 없어요. 서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상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은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최상길과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이건 결제권자인 당신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건 더 큰 잘못이에요. 최상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똑바로 서서 최상길을 내려다봤어요. 지아린 행원에게 사과하세요. 제대로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정정 보고서를 올리세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요. 알겠습니다. 최상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정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영우 회장은 제 오랜 지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다 보고했어요. 최상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정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로비로 내려온 서정은 잠시 아린의 창구를 봤습니다. 아린은 놀란 표정으로 서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10분 후 최상길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최상길은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선 전화로 아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지행원, 잠깐 올라와요. 아린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갔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상길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린은 놀라서 최상길을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오류는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재권자로서 최종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충 봤어요. 최상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협박까지 했죠. 정말 비겁한 짓이었어요. 아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억눌렀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미안합니다. 본사에도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아린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아린은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분, 회장님, 저를 도와주신 걸까? 아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 아린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후 3시, 은행 로비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월말이라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의자에 가득 앉아 있었어요. 창구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린도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있었던 일을요. 대한건설그룹 회장이 직접 방문한 일, 지점장이 호되게 혼났다는 소문, 그리고 모든 게 아린과 관련 있다는 걸요. 그때 2층에서 최상길이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최상길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최상길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림을 멈췄어요. 직원들도 모두 손을 멈추고 최상길을 봤습니다. 아린도 창구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최상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상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며칠 전 저희 은행에서 중요한 서류 처리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최상길을 바라봤습니다. 결재권자로서 최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제 입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최상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아린이 있는 창구 쪽을 봤습니다. 지아린 행원. 아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최상길은 아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협박까지 했죠. 정말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최상길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완전히 숙인 자세였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최상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떨림이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틀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제는 안도감까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동료 직원 하나가 아린 옆으로 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아린을 격려하는 눈빛이었어요. 최상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손님들이 조금씩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방금 본 광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업무로 돌아갔지만 아린을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아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뜨거운 볼을 식혀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이 붉었지만 표정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이었어요. 은행 2층 복도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거였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정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서정은 아린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정은 아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잘못을 지적한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요. 저는 그냥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서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들어 서정을 봤어요. 서정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정은 잠시 아린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을 봤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 하지만 자신은 그때 싸우지 못했어요. 도망쳤죠. 아린은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왔지만 올곧게 자랐어요. 부당함 앞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아린의 배경이 아니었다는 걸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는 가문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지키려 했던 거야. 서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아들 태민의 행복을 빼앗을 뻔했다는 것을요.
서정은 아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정은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서정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린의 눈물, 그 눈물 속에 담긴 억울함과 안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 서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후 태민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민아, 주말에 시간 있니? 네, 괜찮아요. 아린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구나. 식사 함께 하자. 전화 너머로 태민이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요? 응,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이제 준비됐어.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요. 전화를 끊고 서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감춰왔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린이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서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상견례를 준비해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아닌 딸로 맞이할 준비를요. 토요일 오후 2시 대한건설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상견례 장소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태민의 손을 꼭 잡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태민이 아린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께서 먼저 이 자리를 제안하셨어. 태민의 말에도 아린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회장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상상해봤지만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린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기 창가에 서 계신 분은 며칠 전 은행에 오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며 머뭇거리시던 아린이 천천히 도와드렸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강했어요. 서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렴. 아린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할머니가, 아니 그분이 태민의 어머니였다니. 대한건설그룹의 총수 한서정이었다니. 아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 아린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린은 거의 떠밀리듯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정 앞에 서자 무릎이 풀려 절이 나올 뻔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아린입니다. 아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가려는데 서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린 씨 앉아요.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서정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린은 태민과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서정은 아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놀랐죠. 서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들어 서정을 바라봤어요. 서정의 눈빛이 전에 은행에서 봤던 그 할머니의 눈빛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어요. 그날 은행에서 내가 당신을 시험했어요. 미안합니다. 서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날 손님이셨던 분이 회장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정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을 반대했어요. 처음엔 아린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젊은 시절엔 가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집안에서 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나는 태민 아버지와 결혼했죠. 하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태민을 혼자 키웠어요. 서정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아리는 숨죽이며 서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내 아들이 나처럼 상처받을까봐. 당신도 결국 집안 배경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서정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서정의 옆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태민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상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너무 커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죠. 서정이 다시 아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린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정이 아린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정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린은 서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살렸고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을 구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바르게 대처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들 곁에 있다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아린 씨, 아니 아린아. 서정이 아린을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아린은 서정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서정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가문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야. 내 상처를 지키려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를 지키고 싶다.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린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정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 같았어요. 아린이 평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딸로 맞이하는 겁니다. 서정이 아린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 포옹에는 평생 딸을 갖지 못했던 여자의 그리움과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던 여자의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태민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품이 하나가 되었어요. 창밖의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아리는 진짜 가족을 만난 거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